10년 투자한 사람과 30년 투자한 사람의 부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또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어요. 낭비하지 말아라. 빨리 시작해라. 버핏이 부자가 된 건 최근 10년 동안 더 부자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사교육 부위 지출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제일 바보 같은 돈이죠. 그 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은 내가 볼 때 망한 모델이에요. 금융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이렇게 한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게 다 금융 문맥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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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이제 졸리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 출간하셨잖아요. 이 책을 보니까 거기 유태인이 성인식 때 특별한 거 2가지를 준다면서요. 성경 외에. 네. 그 2가지가 뭔가요? 저 그냥 시계예요. 시계. 시계는 뭐냐면 복리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년 투자한 사람과 20년 투자한 사람과 30년 투자한 사람의 부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다르죠. 복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어요. 맞아요. 11살 때 이 투자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거죠. 낭비하지 말아라. 빨리 시작해라. 버핏이 부자가 된 건 최근 10년 동안 더 부자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복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움직여져요. 네. 몰라요. 근데 그게 쌓이면서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제가 퀴즈를 많이 내요. 네. 강의할 때마다. 여기도 한번 내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 와서 김 작가님한테 10억 줄게요. 당장.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억은 싫고 오늘 내가 100원 드리고 내일 200원 드리고 그 다음에 사흘째 400원 드리고 100원부터 시작해서요. 한 달 동안 드릴게요. 30일 동안. 한 사람은 10억을 준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400원 주고 그리고 2배씩 늘어나죠. 그리고 1,600원, 3,200원 그래서 30일까지 네. 드릴게요. 그럼 어느 거 택하실래요? 한 달밖에 안 되면 10억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0일째? 530억이에요. 아, 100원을 시작했는데요?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31일째는 얼마죠? 그럼 거기도 2배 되겠죠? 1,060억이죠. 그 다음 날은 어디죠? 와. 2,120억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일찍 시작하는 거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도에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 왕이 어린아이 때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 어떤 상을 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쌀 한 톨로 시작을 해서 내일 2톨 주시고요. 4톨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바보 아니냐 너? 그래서 왕이 승낙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재산을 다 뺏기게 돼요. 이 아이한테. 그 아이의 영리함이죠. 그게 흔히 말하는 복리고 그 복리.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 예, 여기 계시는 스노우볼.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난 파워로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의 차이가 큰 거고요. 유태인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네. 그 결과 전 세계 유태인이 부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또 현금도 준다면서요? 현금을 주죠.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네. 다 모여요. 성인식 날. 네. 바미츠바라고 불러요. 그 행사를. 네. 그래서 6살에 너가 성인이다.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경제 독립을 위해서 네. 물건을 갖다 주지 않고 현금을 갖다 줘요. 네. 이 돈으로 네가 투자해서 부를 이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모이는 돈이 약 5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되죠? 그 어린 나이에? 예, 13살. 다 모아준 거니까. 그 아이는 그거 가지고 13살부터 투자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30살, 40살 되면 큰 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은 또 좋은 게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너 부자 돼서 뭐 할래? 하면 종교적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동족을 도와준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 부자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부자가 돼야 내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죠? 어릴 때부터 어쨌든 그렇게 돈을 줘서 투자 교육을 직접 하게 만드는 거고. 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영리하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더 영리하다고 봐요. 개인으로 보면 유태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영리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딱 한 가지 유태인이 하는 걸 안 하는 게 돈을 안 가르치는 거. 그게 치명적이죠. 한국 사람이 어떤 IQ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영리해요. 유태인보다. 근데 안타깝게도 돈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죠. 공부에만 맞춰져 있는 게 치명적이죠. 수능 시험에 맞춰져 있는 게. 수능 국영수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온 국민이 온 국가의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치명적인 미스테이크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이들한테 다 천재라고 가르쳐요. 너는 음악의 천재구나. 너는 미술의 천재구나. 너는 사람을 웃기는 데 천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은 각 분야에서 다 1등이잖아요. 한국은 너무나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시험 봐라. 취직시험 봐라. 공무원 시험 봐라. 그러니까 그 똑똑한 브레인이 전부 창의적인 데 쓰지 못하고 한국의 인력이 하장되는 거고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다음에 천재구나. 지속적인 칭찬이 필요한데 한국은 수능 시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루저라고 가르쳐요. 자신감이 없게 가르쳐요. 나는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죠. 학교 시스템도 그렇고 학교도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것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학원에 보내요. 사교육비 지출하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제일 바보 같은 돈이죠. 아니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안정된 직장 아니죠.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정말로 학문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되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자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부자 만드는 방법이 뭘까? 공부 잘하는 건 전혀 부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진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절만해. 확률적으로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라는 게 확률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지극히 낮아요. 근데 우리 애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러면 뒤죽박죽 되지 않나요? 우리 애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거기에 경쟁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돈을 다 써요. 근데 우리 애는 처음부터 공부가 싫었던 아이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한국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금융 문명인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사교육비가 20조를 하는 35조래요. 이 책이 20조였던 것 같아요. 저도 20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분도 사교육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다 합하면 35조가 된대요. 15조 차이는 어디서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음성적으로 오피셜하지 않겠지. 네네네. 이제 훨씬 더 하다 보잖아요. 이제 수면 밑에 있는 그렇죠. 가외 시장에 맞아요. 것까지. 이제 오피셜한 게 20조지만 잡히지 않는 돈이 많겠죠. 그 35조가 우리 아이들 창업 비용으로 쓰인다 그러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태인이 이스라엘의 그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전부 나스닥에 상장을 하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유태인이. 한국은 그 많은 교육비를 썼는데 한국 아이들이 창업해서 나스닥에 갑니까? 못 가요. 그런 경부를 받아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 같이 되면 안 돼요. 일본은 내가 볼 때 망한 모델이에요. 일본의 기업이 뭐 나스닥에 가갖고 뭐 상장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일본이 굉장한 경제 대국이었고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대국이었죠. 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제조업에 굉장히 성공했죠. 근데 자동차를 미국에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죠. 그렇죠. 그 다음 스텝으로 못 간 거예요. 금융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이렇게 한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은행 예금에 투자했고. 위험을 무서워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크 찬스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적거린 거고 앞으로도 나빠질 거예요. 부채 비율이 얼마예요? 250%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금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금융교육을 안 한 게 치명적이죠. 반면 미국은 엄청 또 반대적으로 성장했다면. 이건 반대적이죠. 미국은 그럼에도 굉장히 영리해요. 금융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동차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금융은 뭐예요? 클릭 하나죠.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 게임이잖아요. 그 산업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해요. 금융은. 그러니까 금융 인력이 많아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금융에 많이 보존돼야 되는데 일본은 완전히 그걸 무시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일본에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일본 그럼 왜 무시한 거예요? 일본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리고 자기네가 그 제조업을 통해서 성공한 거를 다음 레벨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것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의 절차를 좀 밟는 것들이 있다면 더 빨리 봤죠. 어떤 것들이 비슷한 건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비중이 80%예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일본도 그랬거든. 일본도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해야 되는 걸 안 배운 거예요, 거기도. 그리고 더 빨리 변하는 거는 그 미디어가 일본 미디어를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 방송에 가면 15년, 20년 전에 대부분 먹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켜요. 네. 아주 작은 거에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고 그래요. 일본은 그런 의미 정책을 좀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일본 방송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 TV 보면 전부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TV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금융이라든가.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끔가다 연속곡에 나오는 주식하다 망했다는 얘기 나오고 네.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 배우고 부동산만이 투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사가 나잖아요. DLF 터졌고 그다음에 또 뭐 라임 투자자문유입 이런 거 그게 다 금융 문명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 돈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또 사기도 당하게 되고 쉽게 휩쓸리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심각하죠.